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요다 종말 픽션의 밤의 사회를 맡은 조영주입니다. 오늘 종말 픽션의 밤이라고 해서 목걸이에 특별히 우주선을 달고 왔고요. 네, 지금 우주선을 타고 온 것처럼 이상한 분들만 모여 계셔서 제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분들을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참 생각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번에 소개하실 때는 일어나는 거 맞고요. 제가 소개할 때마다 마이크를 들어주세요. 일단 신원섭 작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릴러 소설 쓰는 신원섭입니다. 잠깐, 근데 신원섭 작가 그거 불면 안 돼요. 이거 팟캐스트에 녹음되는 거여서 네. 후 분 것까지 들어가. 그래요? 네, 후 아는 거예요. 예. 지금 신원섭 작가 같은 경우는 이번 저희가 모두가 사라질 때를 시작하게 만든 인물이에요. 이 친구가 처음에 썼던 소설이 그 소설을 보고 우리가 이걸로 한번 엔솔로지를 해보면 어떻겠어요?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책이 한 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원섭 작가부터 소개됐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별로 소개드릴 말씀이 이렇게 막 많진 않은데요. 곧 회사 결혼합니다. 다니고 있고, 예, 저 내년에 결혼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릴러 소설 쓰고 있고, 예, 18년도에 장편 소설 짐승으로 데뷔를 해서 지금 이래저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늦게 와가지고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요. 신원섭 작가는 별명이 글 쓰는 엔지니어라고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사우디 같은 데 가서 그 뭐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사우디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원유 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일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김선민 작가입니다. 저희 막내라고 합니다. 절대 사근 게 아닙니다. 네. 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모두가 사라질 때 솔로지에서 푸른밤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괴이아케라고 하는 이제 공포 호러 괴담 레이블을 운영하면서 같이 작가님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소개가 짧은데요. 김선민 작가의 푸른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톡방에 있는데 거기서 신혼여행 간 김에 하나 써오세요 라고 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써오신 분입니다. 네, 신혼여행 가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종말을 써오신 그런 분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정면섭 작가님이시고요. 웃음을 못 참고 계신데요. 알아서 소개를 잘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마이크 내려놓고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사실 역시 말 굉장히 잘함. 익숙한 공간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는 분들이 와주셔서 예, 저희 오늘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거의 시작 여기서 북토크 하자고 바람 잡은 게 저라서. 네, 근데 이게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사실 예상을 어느 정도 했지만 예, 그래도 예, 떨리기 마찬가지네요. 다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2시간 동안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집 지하에 글 쓰는 요정들이 감금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집 지하실이 없습니다. 네, 그냥 제가 다 쓰는 거니까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정면섭 작가님도 긴장을 하신 게 분명한 게 처음부터 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정면섭 작가님의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출판계의 다이소고요. 다이소만큼이나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고 정말 가성비 갑 이래가지고 그런 별명이 붙어 있으시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저희를 아주 잘 다독이며 제가 성질을 부리거나 말썽을 피울 때마다 옆에서 많이 다독여 주신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인더백의 차문희 작가님 마지막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에필로그를 써주신 김동식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 회색인간부터 8권 정도 책을 낸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많이 짧아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김동식 작가님 같은 경우는 회색인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설을 내셨는데요. 지금까지 낸 책이 1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회색인간 고맙습니다 에디션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 괴물 같은 필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면섭 작가님의 원조 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김동식 작가는 곰동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두 분의 필력의 속도가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불러드리고 있어요. 네, 두 분 다 너무 빨리 쓰고 정말 정확하고 재밌는 글을 써주셔서요. 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인더백의 차무진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무진입니다. 제 담당 편집자님 팀장님께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요. 편안하게 잘 해보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또 소개가 짧아서.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영주 작가를 소개해야 될 때가 아니 왔는데 제가 잠깐만 조금만 더 네네. 덧붙여 드리려고요. 차무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님인데요. 제가 이번 요다에서 책이 나올 때 제가 반드시 이분 책을 내주셨으면 해서 뒤에서 뒷공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작가 중에서 장르 작가 중에선 차무진 작가님을 최고로 치고 있고요. 차무진 작가님이 내신 소설은 어떤 소설을 읽어도 반드시 재미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차무진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영주 작가를 이제 소개해 줘야 될 텐데요. 조영주 작가는 인간적으로나 작가로나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는데 저기 그 작가들 볼 때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다음 미래가 어떻게 될까 했었는데 조영주 작가는 사실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한 몇 명의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아까 물가에 내놓은 자식 얘기했는데 저야말로 조영주 작가를 볼 때 비슷한 심정이었었는데 사고 안 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모두가 사라질 때 작품에서 굉장히 좋은 필력을 발휘해 주셔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로맨스였었거든요. 제가 약간 막무가내로 넘겨줬는데 막무가내로 잘 써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간단한 소개를 마쳤고요. 저희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무진 작가님께서 혼자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저희에게 일일이 쓸데없는 질문을 퍼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인더백 얘기를 좀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진행은 이제 정면섭 작가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원래 그 두 개를 같이 한 경우는 별로 없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1부는 인더백을 주제로 해서 이제 먼저 그 차무진 작가님께서 이제 잠깐 인더백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한 가지 할 건데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전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다른 사람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좀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 참가자 명단 저희 쓰실 때 이제 종말이면 뭘 할 거냐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저 설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차무진 작가님께서 한 명을 대답이 마음에 드는 한 명을 뽑으셔서 상품을 줄 건데 상품이 끝내줍니다. 가장 고가의 상품인 것 같아서 중간에 제가 스틸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참고로 인더백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느낌상 책의 판매량도 굉장히 괜찮지만 연상호 감독이 직접 주목을 하라고 이제 영화나 이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그런 쪽은 굉장히 좋은데 장담할 수 있는데 차무진 작가는 아마 인더백을 쓰기 이전의 차무진과 이후의 차무진으로 나눠질 거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거고 몇 년 후에 이제 장르 소설이나 이런 이론을 얘기할 때 평론을 얘기할 때 인더백은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갈 만한 작품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이제 차무진 작가님 넘겨드리고요. 긴장한다는 핑계로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제가 중간에 마이크를 뺏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찬사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인더백이 11월 초쯤에 나왔고요. 과한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 매스컴에서도 과한 칭찬을 해주셨고 주변에 작가님들 또 독자님들께서도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요즘 굉장히 흥분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교보문고 합정점에 갔는데 한 권을 또 슬그머니 집어올까 하다가 말았고요. 우선 전 늘 복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인복도 없었고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내 전생에 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베풀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더백 작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도와주신 분들이 뭐 꿈에도 나타나고 많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요다 출판사의 그 한기호 소장님 위시한 편집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네. 그 사실은 작품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굉장히 잔혹해요. 그래서 첫 페이지 넘어갈 때부터 사실 쇼크를 좀 많이 받았는데 제가 요즘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바닥에서 시작한 건 날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김동식 작가님 등장하고, 속도는 날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곽재시 작가가 등장하고, 나보다 더 잔인하게 쓸 사람 없겠는데 했는데 이제 그 인더백을 쓴 이제 차문 작가님 등장해서 역시 여기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짧게 해주셔서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한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할 텐데, 가장 역시 작가로서 궁금한 게 이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그다음에 여기서 작가 등장인물 동민이 사실 작가지망생이잖아요. 작가지망생은 사실 저는 가장 많이 감정이입한 부분이 작가로서 생활이 안 풀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알바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디테일해서 혹시 이거 본인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첫 궁금한 부분이 작품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등장인물에 대해서 작가님이 얼마나 감정이입을 했고, 뭐 사실 롤모델은 작가님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원제가 그 흑우였습니다. 블랙 레인이라고 해서 그 우리 그 도은숙 팀장님께서 극구 반대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이름이 나왔는데요. 그 제가 만 6살 된 제 아들이랑 산에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비가 왔고 우리는 우산을 들고 있지 않아서 아이가 굉장히 나만 믿고 졸졸 따라오는데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곳에 살던 분들은 아주 뭐 가벼운 산책로 같았지만 전 처음 가본 저희 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길이었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산책로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아빠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한반도에 종말이 온다면, 백두산이 터진다면 과연 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제목이 먼저 떠올랐고요. 네, 흑우인데 이 흑우가 인터넷 용어로는 좋지 않은 표현이더라고요. 그 주식 호갱이라는 뜻과 비슷한 그런 용어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데 저는 나름대로 그 어감도 좋았지만 지금 인더백이 훨씬 더 멋진 이름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작가들이 이 인더백을 읽은 작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궁금한 점을 하나씩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희 조용주 작가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들 아까 봤으니까 좀 느긋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지금 약간 당황했네요. 지금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이 책은 주인공과 주인공의 아들이 함께 백두산이 폭발한 이후 피난에 가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에요. 그 피난에 가게 된 이유가 식인 바이러스를 북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터뜨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하려면은 내가 아들을 어떻게든 숨겨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처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아들 캐릭터가 먼저 나왔을까, 아버지 캐릭터가 먼저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부인이 먼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제일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물론 주인공인 동민 캐릭터가 먼저 나왔고요. 부인이나 아들은 사실상 그 작품 속에서도 큰 역할이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동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정명섭 작가님께서 한 질문 중에 하나를 빠뜨린 게 있는데요.
주인공이 과연 저를 투영했는가? 물론 저를 투영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아닌데 한 4, 5년 전에 알라딘의 책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도 작품 속에 많이 그대로 들어갔던 것 같고 나머지 배관공이나 여러 가지 주인공의 설정들은 뭐 저하고는 관계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어쨌든 저를 투영했다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김동 작가님. 굉장히 소설적인 질문이 나올 줄 모르고 전 정말 순수하게 호기심으로 이 책에 나오는 여기서 잠깐 김동식 작가님의 질문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일부 맨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인더백과 아웃백은 무슨 관련이? 아니 저희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정면섭 작가님이 아주 통찰적인 질문을 하시겠다,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허를 찔렀네요. 아웃백은 그 레스토랑 이름인 것 같은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 금요일 레스토랑은 자주 갔었는데 예전에 인더백과 아웃백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여러분이 다들 긴장하니까 이제 던진 질문이고요. 제가 드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종말,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이 망하는 종말 말고 내 인생의 종말을 정도에 온다면 그건 어떤 게 작가님에게 종말일까요? 제가 이 모두가 사라질 때를 읽으면서 늘 생각했던 건데 세상의 종말이 와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에 뭐 죄가 된다,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누구나 한 번쯤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지금도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 순간에도. 그래서 저는 뭐 종말은 늘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 굉장히 우문현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김선민 작가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인더백 저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었는데 저는 차문 작가님을 이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너무 주인공이랑 차문 작가님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 첫 질문은 그거였었거든요. 본인과 그 동민이라는 주인공이 몇 %나 일치할지,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읽으면서 계속 고민했던 게 일단 애를 메고서 간다고 한 설정이니까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차를 안 타고 계속 걸어만 가지? 그게 제일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길이 막혀 있다고 하면은 오토바이라도 탈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이 사람은 계속 걸었을까? 원동기 면허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말인데 굳이 뭐 아무도 안 잡을 텐데, 일단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차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혹은 뭐 헬기를 타거나 뭐 일반인으로서는 기름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제 그림 속에 이 인더백의 세계는 잿빛 그 백두산의 그 화산 설세류가 뭐 한반도를 뒤엎었다라고 한다면 거의 우리가 하얀 눈, 소복히 쌓인 눈처럼 그렇게 먼지나 여러 가지들이 세상을 뒤엎는 그런 곳이면 과연 차들이 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동민은 어쨌든 숨어서 이동해야 되는 인물인지라 주로 산으로 많이 돌아다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는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예. 만약에 차나 헬기를 사용했으면 분량이 많이 줄었겠죠. 아주 줄었겠죠. 네, 네.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좀 아까 오면서 계속 고민했던 질문이었는데, 이 인더백 내에서 주인공 동민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였을까? 왜냐하면은 그 안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인물들이 진짜로 이 주인공을 치명적으로 없애야 될 어떤 뭐랄까
대적자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서사의 구조라든지 주인공과 대적하는 사람이 과연 좀 더 작가님 생각하시는 큰 의미의 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궁금했습니다. 주인공의 가장 큰 주적이었겠죠. 주적은 본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작품 중에서도 피아노 위에 올라가는 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가장 큰 힘든 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몇 번씩 피아노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은 이제 마이크를 이제 신원섭 작가한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인더백 읽고 나서 먼저 감상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일단 재미도 있고 뭔가 글에 좀 카리스마가 있달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좀 이게 어디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냐 하면 주인공이 자조적으로 막 얘기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일단 그런 어떤 뭐 아까도 나온 비슷한 얘기겠지만 특별히 그런 걸 쓰실 때 좀 힘을 주셨는지, 뭐 내가 진짜 털어놓고 싶었던 얘기는 이 서사와 별개로 어쩌면 내 얘기는 아니었을지 막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예. 그 신원섭 작가님께서 인더백을 읽으시고 그 쓰신 글을 읽어봤는데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여러 생각들을 해주시는데 신원섭 작가님이 쓰신 글과 카페 홈즈 사장님이신 이현실 사장님께서 쓰신 글이 저는 너무 두 분의 글이 너무 놀랐는데 어쨌든 두 분대로 각자의 그 의견들이 참 새로웠는데요. 물론 그 제가 숨겨두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저의 고충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무궁무진했지만 그 작중 서사를 위해서는 좀 단정하게 잘라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동민을 그 인기 없는 소설가로 변신시킴으로써 조금은 내 보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신원수 작가님은 작가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 또 이건 좀 약간 그냥 기술적인 어떤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그 플롯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복선도 되게 많이 준비해 두시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두셔서 읽은 다음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반전이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든 의문은 마지막에 그 두 번째 반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장면을 하나를 넣어 두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혹시 뭐 열린 결말로 처리한다거나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신 그런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요? 네, 있었어요. 그 반전은 두 개가 있고요. 작은 반전과 큰 반전이라고 저는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데 어쨌든 뒷부분의 이야기는 우리 저기 유다 편집팀의 제 팀장님과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고와 수정고까지 드렸던 원고와 또 편집팀에서 의견이 와서 오류를 잡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단계. 그 다음에 완고가 나오고 난 뒤에 그 김탁관 작가님이 소설을 읽으시고 또 주신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론은 제가 해인을 쓸 때 반전을 내보이고 급하게 이야기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사람이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한 번쯤은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줬어야 하는데 너무 몰아붙이다가 책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더백은 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썼어요. 썼다가 또 바뀌었다가 썼다가 바뀌었다가 지금은 질문하신 대로 조금은 이제 호흡을 좀 고를 수 있도록 좀 그런 단계에서 명확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닫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작가님들 중에 더 질문이 있으신 분이 없으시면 그 한기호 소장님 블로그에 인더백의 원고를 보고 여러 편집자들이 통곡을 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 후보 1호인 저희 도은숙 팀장님이시죠? 네, 한번 만나서 이제 저는 사실 편집자들은 작가와 영혼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인더백이 완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으니까 한번 잠깐 모셔보고 얘기를 들어보시려고 했는데 어디로 사라지셨지 지금? 네. 정한나 팀장 안 되면 정한나 팀장님이시라도 네. 둘 중에 한 분 나오셔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도 팀장님이 나오셔서 네, 잠깐 이 작품을 처음에 보셨을 때 원래 제목도 흑우였고 지금 내용이랑 좀 많이 달랐을 텐데 어떤 부분을 좀 보고 하셨는지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돼. 책을 처음 보셨을 때 원고 상태였잖아요. 그 원고 상태를 봤을 때 이제 처음 들었던 느낌, 그 다음에 결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진행 과정에서 에피소드 같은 거. 네, 본인 굉장히 착한 작가로 코스프레를 하시는데 사실인지 뭐 이런 거 이제 좀 궁금하니까 그냥 책 전체 이제 소회 같은 거를 한번, 왜냐하면 작가들은 책을 쓰고 나서 작가의 말에서 그 얘기를 충분히 다 하거든요. 하지만 편집자는 그 얘기를 할 순간이 없어서 한번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도은숙 편집자라고 합니다. 일단 인더백을 처음 봤을 때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결과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아마 내가 편집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 3분의 1 정도를 처음에 봤는데 그 3분의 1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완성도가 이렇게 내다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완고를 주셨을 때 역시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완성도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가장 놀랐던 거는 좀 이건 되게 기초적인 거고 작가님들께 이런 걸로 놀랐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휘력에 정말 놀랐어요. 작가님들이시니까 당연히 다 어휘력이 풍부하신데 그 차무진 작가님은 좀 집요하세요. 그래서 그 어떤 사물의 그 부위의 정확한 명칭을 구사하시고, 그리고 남들이 잘 안 쓰는 단어를 평소에도 많이 쓰시고 소설에도 정말 많이 쓰셔서 제가 사전에 없는 단어도 많아서 진짜 많이 여쭤봐야 됐고, 네, 그랬어요. 그 두 가지에 가장 놀랐어요. 처음엔 전체적인 구성의 완성도에 놀랐고 세부적으로는 그 어떤 풍성한 어휘에 놀랐는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진행 과정에서 차 작가님은 편집자를 좀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은 좀 거의 90% 정도 수용하셨다고 할까요? 나머지 10%는 다음 날. 그런데 그래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날 그 10%가 계속 그 마무리가 되지 않다가 마지막에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너무 뭐랄까 수습하는 어떤 과정 없이 이야기를 끝내는 거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고, 사실은 저는 좀 과격한 편이어서 반대를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넣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왜냐면은 너무 친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 작가님 의견이 맞았다는 거를 마지막 원고 교정 보면서 느꼈어요. 작가님께서 그 수위를 너무 잘 조절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역시 그냥 편집자는 편집자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원래 제목이 흑우 블랙레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인더백으로 바뀌는 과정이 좀 궁금해요. 네. 네. 아웃백이 영향이 있었나요? 사실은 제가 영어 제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편이어서 계속 제목 후보들이 나왔는데 처음엔 영어 제목이 없었어요. 굉장히 뭐 후구, 검은비, 그리고 뭐 지저귀던 새들은 뭐 잠들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작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제목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인더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 작가님께서도 마침 더 보이 인더백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소년이 주인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보이는 빼고 인더백만 남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저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인더백의 탄생 과정과 아웃백과 무슨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받을 때 이제 그 참가자 이제 신청하시면서 이제 그 명단하면서 이제 종말이 오면 어떤 걸 하시겠냐라고 이제 그 답변을 받은 게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차문희 작가님께서 그 답변 중에 마음에 드신 거를 이제 하나 꼽아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해서 이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이게 어떤 상품인지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말 그 요다 출판사에서 지금 합동 북토크에 이제 지원하신 분들 중에 질문을 드렸죠. 그 중에 이제 작가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질문을 고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잠깐 선물 뭔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제가 준비한 선물은 이 새 엽서 세트예요. 저 개인적으로 제 작업실에 두고 이걸 언제 뜯을까 했던 건데 이걸 제가 뜯지 못하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장 제 마음에 드는 네. 분께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제가 좀 처음에는 이게 마음에 들었다가 지금 좀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어떤 분이 어떤 분으로 바뀌어 있는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다의 지구 종말 픽션의 밤 참가자 분들 중에 제 선물은 정혜연 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 지구 종말이 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잡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이제 저희 이제 작가님이랑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잠깐 일부 이제 거의 막바지라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이제 여러분 이제 오신 분들한테 드려서 저희가 이제 질문 여러 가지를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작가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해 주시고요. 소장님은 마지막에 저희가 따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손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손 들어도 이쪽으로 마이크가 안 갈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네 한번 이제 손을 들어서 아무 질문이나 괜찮을 겁니다. 네, 반칙이긴 하지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주 작가 손 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참고로 첫 번째 손을 드신 분한텐 저도 사실 상품을 준비했는데 너무 밀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첫 번째 질문하신 분에 드리고 저는 두 번째 이제 제가 드릴 선물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뭐 필명 있냐? 아 참 이게 필명이에요, 본명이에요? 필명입니다. 멋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시엔톡 출판사 관계자분들도 나오셨는데 제가 이 성인 소설을 쓸 때는 차무진이고요. 어린이 책을 쓸 때는 차유진입니다. 어린이 책을 이름이 되게 유해졌네요. 네. 유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 네,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제 선물은 아마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아까 조용주 작가 선물 봐주겠지만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미난 선물이고 저희가 질문 안 드시면 제가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거든요. 강연을 많이 했으니까 아니면 제가 찝어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뒤에 제가 아는 김하은 작가님이 오셨고 김하은 작가님 아드님이 오셨거든요. 김하은 작가님 아니면 작가님 아드님 둘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받아서 선물을 해주는. 앞으로 마이크가 짧으니까 앞으로 나오셔야겠네요. 거기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와요. 네, 해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비록 종말과 식인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돼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마이크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네,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반차도라고 적혀 있는 조그만 포스트잇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써봤더니 이제 가끔 작가들이나 누구 쓰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일 때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반차도라서 요거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나눠 쓰시고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줬으니까 이제 질문을 못하면 우리가 질문해야죠. 자, 우리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가 굉장히 눈에 띄는 작가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보면은
다른 분이랑 다른 어머니랑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고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안 들고.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약간 어릴 때 네. 보면은 제게 집에 책이 많았다 보니까 네. 책에 있는 작가님 이름들이 써 있는데 네. 그럼 약간 작가님들이 연예인 같이 느껴졌어요. 약간 세상에 뭔가를 내놓고 이름을 알리는 직업이니까. 네네. 근데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우리 어머니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은요? 저 취미가 모략과 이간질이라.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우리 엄마가 인기가 없다는 게. 재치 있는 답변해 주신 분한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취미가 모략과 이간질인데 제대로 한 것 같아서. 네. 질문을 하나 정도 더 받아보고 이게 넘어갈 텐데 이번에도 역시 손을 드신 분이 없으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제가 근데 나오게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우리 빨간 티를 입고 계신 신혜영 씨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저도 지금 작가가 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궁금한 거는 글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첫 책이 잠깐만, 차무진으로 쓰셨을 때 계기와 차유진으로 쓰셨을 때 계기를 따로 얘기해 주세요. 차유진으로 책이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제 차무진으로 책이 나온 첫 책은 2010년도 제 장편이었는데요. 그때 회사 다니기가 너무 싫었어요. 저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창조적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가 제가 지금은 업무 환경이 달라진 것 같던데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공무원적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대로만 만들고 그래픽만 바꾸면 능숙한 게임이 하나 나오는 그런 곳에서 게임을 계속 만드는 게 재미가 없었고 제가 배우가 되고 감독이 되고 그 촬영 기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설을 저 혼자 쓰는 것이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인데 이거 인더백 이제 추천사를 써준 연상호 감독이 이제 따로 SNS에 영상 쪽 관계자 이 작품을 주목하라.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사실 장르 작가든 작품 쓰면서 내 작품의 주인공은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서 주인공 동민으로 염두에 뒀던 배우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는데 그 책이 나오고 이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네. 누구인가요? 그분이 어차피 들을 일은 없으니까. 네. 들으셔도 좋을 텐데요. 네. 그 보통 읽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도백을 제 처는 정우성 이런 배우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유해진 같은 사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변유한 씨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생각했고요. 그 이제 아직 아버지가 될 나이는 좀 아니긴 하지만 어차피 영화 찍을 몇 년 걸리니까 그때 좀 나이 들어서 기다리면 하면 될 것 같고 영 씨 같은 경우 이제 작가가 되기를 이제 꿈꾸시는 분인데 작가 지망생한테 항상 얘기를 해줘야 힘과 격려가 되는 얘기를 해주는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 해주시죠. 작가가 되신다는 저도 아직 제가 작가라는 생각을 잘 못해서 이런 말씀은 좀 부끄럽고 늘 그냥 계속 쓰는 사람이 작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드릴 말씀이 항상 작가가 되고 싶다는 분한테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일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많은 얘기를 나눠봤지만 작가님 그래도 다 하지 못했던 얘기 혹시 있으시면은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잠깐 마무리해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쉬는 시간 동안 이제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책이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구매하셔서 사진 찍거나 아니면 사인 다 해주실 거죠? 네.
네, 사진 찍어주실 거고, 네네 그런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 네. 아 제가 여기 오면서 합정역에서 망원역에서 내려도 되는데 일부러 합정역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걸어오면서 이 어떤 말을 해야 멋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면서 생각했다기보다는 제가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보면은 그 마리아와 트랩 대령이 이 정원수 앞에서 이제 달밤에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 Something Good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용이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죠. 당신을 만난 건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좋은 출판사를 만나고 좋은 작가님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복이 없다기보단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이 이제 15분이니까 저희 한 10분 정도 쉴까요? 네, 10분 정도 쉬고 잠깐 쉬시고 뭐 사진 찍거나 책 구매하실 분 구매하시고 25분에 다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필로그로 김동식 작가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책을 읽고 나서 들어주세요. 개는 키우던 개인가요? 예, 개 나오죠. 켄토라는 이름입니다. 켄토가 아니요. 처음에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은 개가 원래 그 가정에 키우던 개가 있었잖아요. 쭈쭈가 있었죠. 쭈쭈. 그 개랑 이 개는 다른 개예요? 이제 같은 개죠. 같은 개라고요? 예. 같은 개입니다. 그러니까 쭈쭈가 그 동호대교 앞에서는 쭈쭈를 아이가 찾았죠. 그리고 어느 틈인가 이 켄토라는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날카로운 질문을 고민되네. 너무 긴장하고 계셔서 이걸. 하셔도 돼요. 예. 그럼 왜 주인공은 이 개를 못 알아봤어요? 주인공이 그 쭈쭈를 본인이 키우는 개이죠. 그리고 아이가 쭈쭈를 찾았고, 그런데 주인공은 사실상 인더백에서는 그 쭈쭈와 본인만 살아있는 존재로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작중 서술적 기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약간 대답이 애매모호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작가님이 등장인물 강아지 이름을 헷갈리신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가끔 보면은 저도 쓰다가 등장인물 주인공 이름이 바뀔 때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작가들이 이제 그걸 정신 차리고 잡아주는 게 사실 편집자들이 할 일이라서 이제 그 정말 큰 도움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강아지가 좀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제가 모를까봐 있을 때 궁금했었고요.